자, 부등식 영역 레드 문제 중에 또 뭐 살펴봐야 될 만한 좀 어려울 만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등식 영역을 풀다 보면은 들어봐. 이런 표현들을 몇 개 보지? f의 x, y는 0이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니? 우리가 함수를 y는 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y는 fx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에 관한 식이라는 거야. y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이런 뜻인 거고. 근데 우리가 뭐 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도형들을 보다 보면 뭐 여러 개 막 곱해져 있는 식이라든지, 그러니까 x하고 y가 y는 하고 정리가 안 되면 그건 그냥 어떤 식. 그래서 이 표현은 x와 y에 관련된 어떤 그냥 식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x하고 y는 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 부등식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과 y 값들이 잡힌 편상이 되게 많은데, 그게 직선을 만들든 곡선을 만들든 원을 만들든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은 이 식의 부호가 0이 되게끔 하는 놈들만 모아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왜 부호에서는 0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음수고 누군가는 양수고 결정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이 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서로 다른 점, 뭐 A란 점이 여기에 x1, y1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 B라는 점이 x2, y2라고 존재를 했을 때, 그럼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집어넣어서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는 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뻔하게 y는 하고 정리가 돼 있고, 또 x제곱 y제곱의 부호가 플러스서 원처럼 돼 있고 하면 뭐 얼추 뭐 안쪽 바깥쪽 위아래를 할 수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건 이런 형태의 표현에선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하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돼, 안 돼? 0이 안 되지. 뿐만 아니라 얘하고 얘는 여기다 대입했을 때 뭐가 다르다? 부호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점이 어떤 x하고 y가는 도형에 서로 반대쪽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른쪽을 0으로 정리해주고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했을 때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f에 x1, y1 대입한 놈하고 그 함수 식에 x2, y2 대입한 놈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것이 한 도형에 의해서 서로 다른 영역에 두 점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간혹가다 보면은 선분하고 만나요,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선분. 그럼 선분은 양 끝점을 사실은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선분하고 만난다? 그러면은 이 점이 요 경계에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선분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는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 됐지? 자, 이게 이제 부등식에서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먼저 마음에 안 들어. 다 한쪽으로 정리를 할게.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kx에 더하기 k제곱에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는 어떤 x하고 y가 난 도형을 기준으로 누가하고 누가 1,20이라고 1,21이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3,19 사이를 이 도형이 지나가고 싶대. 이 두 점 사이를 이 도형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이제 x 대신에 누가 위냐 아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 주면 1 더하기 k 그 다음 더하기 k 제곱에 무려 y 대신에 21을 빼주고 요게 이제 이 점을 대입한 결과가 되고, 그 이 점을 대입을 해주면 자 9 더하기 3k 더하기 k 제곱에 빼기 19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 두 놈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k 제곱에 더하기 k에 빼기 20이면 k 더하기 5하고 k 빼기 4로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얘는 k 제곱에 더하기 3k에 빼기 5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k 더하기 5하고 k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사실은 의미하게 돼. 근데 우리가 4차 분식 이런 거 안 배우지? 여기 보니까 k 더하기 5의 제곱이 있네. 그래서 야 k 더하기 5의 제곱에 k 빼기 2하고 k 빼기 4를 곱한 게 음수가 되더라. 근데 알겠지만 얘는 절대로 음수일 수 있는 식이 아니잖아. 두 가지로 나누면 돼. k가 마이너스 5면 이 부등식 절대로 성립 안 하지? k가 마이너스 5면 이거 0 되니까 절대로 성립하지 않지? 그럼 k가 마이너스 5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고,
K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나눠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양수면 나눠도 상관없다고. 자, 그래서 K값은 누구하고 누가 사이가 된다? 2하고 4 사이가 된다. 자, 마지막 풀이 과정보다는 자, 어떤 두 점이 도형을 기준으로 다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자, 이게 일단 부등식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3-1번 문제 볼 텐데, 예진아, 3-1번 문제 이거 혹시 기억나?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내부. 우리 그 선생님 진도 교재도 MOM 교재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지. 그래서 이 점을 일단 좌표표면상에 한번 예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첫 번째가 2,0, 두 번째가 0,2, 세 번째가 4,4야? 어휴, 크네 좌표가. 자, 4,4. 그래서 4,4 하고, 그 다음에 2,0 하고, 그 다음에 0,2를 기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내부래, 내부. 민성아, 이 삼각형의 내부면 경계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부등식의 영역을 세울 때 는을 붙여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는 거야, 그지? 내부라고 하는 건 경계를 포함하지 않아. 경계를 포함한 문제에서 얘기를 해. 경계를 포함한 내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영역을 부등식 영역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이 직선의 위에 여겠다.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가 될 텐데, 이 영역의 윗부분이니까 부등식 영역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지?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이 직선은요? 이 직선은 y는 2분의 1 x의 더하기 2거든. 근데 이 직선의 아래쪽 부분이 내가 원하는 삼각형의 내부니까, 그럼 이제 부등식 영역을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표시해 주시고, 자, 마지막, 선생님,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울기는 2고요. 그 다음에 8,4 넣어서 4 나오려면 4 넣어서 4 되면 빼기 4 이게 되겠지? 근데 이 직선은 또 위쪽 부분에 해당하니까, 자, 이런 세 가지 연립 부등식 영역을 바로 삼각형의 내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A, 2A-1이 되므로 이 점을 여기도 또 여기도 대입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A에 관한 범위를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냐? 그런데 뭐 또 다른 어떤 방법적으로 보면, 자, 다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점들을 전부 다 영역에 대입을 해서, 자, 2A 빼기 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2보다 크고, 그다 대입해서, 자, 2A 빼기 1이, 자, 2분의 1 A의 더하기 2보다 더 작고, 저다 대입해서, 자, 2A 빼기 1이 어떻게 해? 2A의 마이너스 4보다 더 크고, 자,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도 되고, 솔직히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점 말이야. y는 2x 빼기 1 위에 있는 점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그림에 y는 2x 빼기 1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길기가 2인 직선을 그려서 이 점하고 이 점 좌표를 계산해 주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A값의 범위라고 해석할 수도 사실 있긴 있어. 어떤 의미인지 정도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이게 풀어도 되는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이 그래프 위에 A, A 더하기 있으니까 A 좌표가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1일 것 같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계산을 좀 해봐야겠네. 자, 그런 식의 접근 방법도 가능은 하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에 2번 보겠습니다. 4번에 2번. 자, 4번에 2번에 보면 x하고 y가 음수가 될 수 없대.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값하고 y값의 경우는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자, 4번에 2번을 보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자,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2분의 y의 값이 10이 되게 된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놈이 일단 음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쟤네들이 각각 정수니까 어떻게 돼? 얘가 0에다가 얘가 10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9일 수도 있고, 얘가 2고 얘가 8일 수도, 얘가 3이고 7일 수도 있고 또또또또 해서 얘가 10이고 얘가 0이 되는 것까지 총 이거 몇 개야? 몇 개니? 11개죠. 그러니까 11가지 상황들을 다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수학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가우스는 항상 같은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잖아. 그럼 이것도 다 할 필요는 없이 몇 가지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볼게.
첫 번째 경우. 자, 볼까요? x의 정수 부분이 0이면 x가 0.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뜻이야. 근데 2분의 y의 정수 부분이 10이란 얘기는 10.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2분의 y가 어떻게 10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보자고. 얘를 만족하는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보자고.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좌표가 좀 크게 표현돼서, 야, y는 그러면 20하고 21 사이냐? 22 사이.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사실 이제 사이즈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자, x가 0과 1 사이에서 y는 20과 22 사이야. 그러니까 여기 y는 20이 있을 거고 여기 y는 22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요 도형의 내부가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되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작은 쪽에만 눈이 붙기 때문에 영역 표시하잖아? 그럼 0하고 1 중에 일부분은 점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그죠? y도 마찬가지로 y가 20이 되는 건 되는데 20은 안 되니까, 만약에 영역을 표시하라, 넓이가 아니라 표시하라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윗부분 이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하는 게 필요하겠지? 하여간 넓이는 2인 거 변함없고 말이야. 그럼 두 번째 경우, 요거 두 번째 경우, x의 정수 부분이 1이란 얘기는, 여기다 표시해 볼게. x의 정수 부분이 1이란 얘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는 뜻이고, 2분의 y의 정수 부분이 9라는 얘기는 9. 얼마? 9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누가? 2분의 y가 9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고. 그럼 이거는 x가 1과 2 사이라면, x가 1과 2 사이라면, 자, x가 1과 2 사이가 된다면 y는 18과 20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두 칸 내려와서 영역을 표시해 보면, 아, 요렇게 또 표현이 되겠구나. 따따따따따따. 일단 선으로 표시하고 지우자. 자, 점선 그리기 더러우니까 이렇게. 자, 요게 바로 그 다음 영역이 된다는 얘기죠. x는 1과 2 사면서 y가 2개 감소. 여기 또 넓이 2.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계속. 자, 마지막 경우 볼까? 마지막 경우. 자, 11번째 경우가 됐을 거예요. x에 대한 정수 부분이 10이면서 2분의 y에 대한 정수는 0인 경우는, x의 정수는 10이란 얘기는 x는 10. 얼마? 10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으며, 2분의 y의 정수 부분이 0이 된다는 얘기는 2분의 y가 0. 얼마?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고, 요게 마지막이겠지?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되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어떻게? 아, x는 10과 11 사이인데 y는 0과 2 사이인, 자, 오른쪽 위하고 점선인, 자, 이런 부분의 넓이가 나타나겠다. 그 똑같은 넓이가 11개니까 정답은 22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것보다 뭐 더 더러운 사실은 영역도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가우스를 만족하는 어떤 그래프나 부등식 영역은 어떤 좀 같은 패턴을 좀 갖게 돼서 추론해서, 아, 이렇게 되겠지 정도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넘어가서 10-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0-2번. 이번에 그 2016년 기출문제 선생님이 왜 다 풀리게 한다고 해서 교재 만든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봤는데 10-2번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본 문제 위주로 좀 풀어주는 거야, 사실은. 10-2번 문제 볼게.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고 y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있었대. 자, x축하고 y축을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위로 2칸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2칸 올라가고 밑으로 2칸 내려오고 밑으로 2칸 내려온,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 영역 2,2하고 마이너스 2,2를 대각선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영역 안에 어떤 점이 포함이 되냐면 a, b란 점이 포함이 되는 거야. a, b가 이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a, b가 이 영역 안을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영역 안에 있는 임의의 모든 a, b에 대해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영역에 포함되는 점들을 다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야, 이거 생각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잘 봐라. 만약에 실제로 a, b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어떤 영역이 나타나게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영역이 선택이 되겠지?
근데 A, B가 만약에 이쯤에 있잖아. 그럼 정확하게 반지름 길이가 1인 이 원의 내부 영역이 선택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A, B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그럼 어떤 원의 내부가 선택이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 요 원의 내부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 그러면은 니네 혹시 그림판 혹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그림판이라고 있어서 그 그림판 혹시 써봤니? 그 그림판에 왜 이렇게 붓 크기 이렇게 조절하면 내가 점 찍는 걸로 이만한 붓이 선택되면 그 점을 내가 여기 영역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약간 색칠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야. 색칠하는. 그럼 A,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이쯤에 왔어. 그럼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원인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럼 이게 이 점을 따라 쭉 내려오게 되면 A, B가 그럼 이 원도 이 자리를 따라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다 색칠이 되겠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나오는 문제지 이게 뭐 이상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상상성에만 있고 나오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나오는 문제라는 거야. 어느 학교가 정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쭉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 경계가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자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자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 자 이쪽 영역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되게 된다. 이 뜻이죠.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좌표가 2였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 1추가 되면 자 오른쪽 끝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 빼기 3인 자 요런 부등식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 실제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넓이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그 넓이면 이렇게 되겠냐? 여기는 4분원 여기는 4분원 여기는 4분원 여기는 4분원 합하면 넌 하나 파이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들의 넓이로서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 오케이? 자, 이런 어떤 그 그림판 문제, 색칠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10-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평면의 어떤 부등식 영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또 난해한 스타일 중에 하나고. 자, 넘어가서 14번에 2번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게. 어, 14번의 2번 같은 경우는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A하고 B에 대한 부호만 알아도 누가 넣으면 양수고 음수인지를 알 수 있어 사실은. A하고 B에 대한 부호만 알아도. 근데 지금 A하고 B에 대한 부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직선 L 위에 있는 P2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P1은 좀 약간 혼자네? 그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자 3번, 4번, 5번 점을 집어넣으면 같은 부호 나오고 일단 1번 점 집어넣으면 다른 부호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4-2번에 보면은 야 거기 지금 보니까 점이 오케이 콜 너 P2고 여기 P1이고 여기 P3고 여기 P4고 P5가 사실은 뭐 누구랑 좌표가 똑같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 여기 P5고 하여간 간에 3, 4, 5번은 다 같은 부호 얘만 혼자 다른 부호 얘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게 된다. 일단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다음 중 그 값이 가장 큰 거라고 얘기했는데 1번 볼까? 자 각각의 점들을 x1, y1, x2, y2, x3, y3, 4, 4, 3, 4, 5, 5 그게 넣고 1번이 지금 너에게 물어보고 있는 건 바로 뭐냐? 야 f x1, y1 하고 f에 x2, y2를 곱한 거 이거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양수야 음수야 0이야? 0이지? 왜냐면 얘가 0이거든. 2번 점을 집어넣은 이 식의 부호 이거 0이지? 그럼 일단 얘는 부호가 확실히 0이라는 게 결정이 됐고 그럼 내가 이제 안 쓸게. 2번 야 2번 양수겠냐 음수겠냐? 2번에 나와 있는 그 식의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지? 왜 1번하고 3번 쓰니까 음수지. 그냥 최대일 수는 없는 거네? 그럼 1번하고 4번을 대입한 것도 서로 반대 영역이 있으니까 음수네? 그럼 이제 박빙이 4번하고 5번이야. 자, 이 문제 선생님이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거야. 4번하고 5번. 4번은 지금 3번 점하고 4번 점을 대입을 했고 자, 5번은 4번 점하고 몇 번 점을 대입했냐면
5번 점을 대입을 했거든. 그럼 일단 둘 다 부호가 양수인 건 내가 알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절대값이 크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지? 결론 얘기할게. 직선에서 멀리 떨어진 놀수록 절대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할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그 다음에다 뭘 하지? 대입을 하지. 그지? 대입을 하지. 그 점을 직선에 대입을 하지. 그럼 어차피 똑같은 직선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조사해보면 분모는 전부 다 똑같겠지. 그잖아? 얘하고 얘 거리를 구하나 얘하고 얘 거리를 구하나 얘하고 얘 거리를 구하나 분모는 또 똑같겠지? 근데 실제로 대입했을 때 그 절대값은 누구에 의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값은 커진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집어넣으면 같은 부호가 나오지만 직선에서 멀리 떨어진 점을 직선에서 멀리 떨어진 놈을 대입한 것이 절대값이 크니까 양수 양수는 동일한데 절대값이 큰 것끼리 곱한 5번이 이 식들 중에 가장 큰 부호를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4번하고 5번 둘 다 양수긴 양수인데 5번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을 대입했으니까 그만큼 절대값이 더 크다. 되겠니? 그럼 내가 두 점을 잡아서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건 그럼 얘하고 얘 대입하는 게 최소값이겠다.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은 가장 크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 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루진 잘 않잖아. 그냥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이쪽은 부호가 같다는 것만 아는데 대상이 직선인 경우 도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실제로 대입했을 때 절대값까지 커진다라는 그런 디테일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14번에 2번이었고요. 자, 17번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에 1번. 이 마이크가 진짜 안 꺼지네. 이게 충전해놓고 내가 맨날 배터리 저기 녹색 불이 2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되면 오른쪽 불이 꺼져. 저게 다 되면 왼쪽 불이 꺼지고. 둘 다 꺼지지 물론.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이게 거의 한 일주일째. 내가 요즘 촬영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꺼질 것 같은데 꺼질 것 같은데 진짜 안 꺼지네. 17-1번 보겠습니다. 민성아. x 더하기 y에 그 다음에 x 빼기 y에 그 다음 절대값 x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영역을 표시하는데 자, 일반적인 문제하고 비교해 볼게. 일반적인 문제는 이거 식이 여러 개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써? 이거는 0, 이거는 0, 이거는 0 해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죠? 막 이게 경계를 막 그리지? 그래서 경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대입해서 성립해?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선을 넘어갈 때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했잖아. 마치 체크무늬 하듯이. 동영아 그지? 그럼 이제 그거랑 한번 똑같이 한번 일단 해볼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 경과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경계가 있고 그 다음 y는 x라는 경계가 있고 그 다음 y는 절대값 x면 경계가 이렇게 되죠. 그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졌지.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을 대입해보냐. 예를 들어 만약에 1,0이라는 점을 한번 대입해 보려고. 그럼 x에 1 넣고 y 0 넣고 1 넣고 0 넣고 1 넣고 0 넣고 양수 콜! 아,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되는구나. 오케이. 너네가 원하는 영역이니까 그럼 여기 되고 안 되고 되고 해서 이렇게 답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고르면 틀리죠. 근데 왜 틀리냐? 아까 마지막 그래프가 사실은 표시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선이 하나 더 있는 거지. 그잖아. 선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땐 하나의 식의 부호가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부호가 바뀌는데 문제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두 그래프를 건너가죠. 그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없지만 넘어가는 순간 두 개의 식의 부호가 바뀌니까 그럼 다시 원상복구 되겠네. 그래서 선이 몇 개의 선이 겹쳐져 있냐에 따라 부호가 바뀔 수도 사실은 안 바뀔 수도 있다. 이게 이 문제의 주제인 거야. 옛날에 내가 한번 미리 얘기했었지, 그제? 선이 겹치게 되면 부호가 바뀌는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이거 성립해. 그러면 이게 없는 거지만 요 사이는 안 성립하고 그럼 다시 넘어가니까 이 부분도 내가 원하는 영역. 궁금하면 0,1을 집어넣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겠냐?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냐면 4번이 정답이 된다. 이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독특하죠? 서술형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만약에 서술형의 표시하면 서술형의 부등식 영역 표시하라 그러면 사실은 서술형의 부등식 영역 표시하라 그러면 이거 곱하 양수잖아? 그럼 제일 간단한 게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세 개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하나만 양수고 두 개 음수인가? 양수,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음수,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아닌데? 음수, 양수인 경우. 음수야. 이게 사실 제일 속 편해. 세 개 정도면. 근데 식이 네 개다. 그럼 양양, 음문박. 이거 너무 많지.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면 요렇게 나눠서 하는 게 차라리 편해. 이거 양수인 경우, 이거 양수인 경우, 이거 양수를 모두 만족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편하지. 근데 서술형에 낼 것 겁나 많아서 부등식 영역을 표시하라는 게 글쎄. 자, 일단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해. 그죠? 본 적이 없을 거야, 그제? 선 두 개를 넘어가면 부등호 반표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 말 하나 또 있어. 그 홀수개면 또 바뀌는 거야. 짝수개면 안 바뀌는 거고. 여러 개 그래프가 겹치는 경우엔. 자, 17번에 1번은 이런 또 재미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가장 역대급 문제일 수 있는 22번에 2번을 볼 텐데 이게 어디 학교 기출인지 기억이 안 나. 어디 여고였는데 영파는 아니었어. 영파는 아니었고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는 여고 중에 그러니까 창덕 아니면 잠실여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22번의 2번 문제는 두 부등식 영역이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교집합은 없는 거야. 교집합, 합집합이 원래 2학기 거니까 하여튼 교집합이 없는 두 영역의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 A하고 B에 대한 조건. 그럼 걔가 만드는 도형의 넓이 되게 독특해. 자, 일단은 넓이잖아 또, 그제? 그 그림을 또 목숨 걸고 잘 그려야지, 그제? 목숨까지 걸진 말고. 자, P라는 영역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보면 22번에 2번 볼게. 자, 첫 번째 P라고 하는 영역을 보면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빼기 4X에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영역. 그럼 얘를 부등식 영역으로 표시해보면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1원, 얘는 2,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3인원. 그죠? 완동 넘기면. 그래서 얘를 다 먼저 영역 표시해볼게. 이거 그림 진짜 잘 그려야 되는데. 자,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렇게 표시해봤습니다. 내가 이제 반지름 1인 원. 그 다음에 2,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면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영역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0,0을 집어넣어 보면 음수, 콜, 내가 원하는 영역. 그래서 P를 만족하는 영역은 이곳과 여기 되니? 그럼 안 되겠지? 난 되겠지? 그래서 P를 만족하는 영역이 바로 여기야. 자, 이게 바로 P라는 부등식 영역을 만족하는 영역이 되고요. 근데 Q 볼까? Q는 어떤 영역이래? 자, X 빼기 A의 제곱에 Y 빼기 B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즉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 이 내부. 근데 두 개 교집합 없다? 그럼 A, B가 한 이쯤에 있으면 괜찮겠다. 그지 않니? 근데 이쯤에 있으면 안 되겠지. A, B가 여기 있으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그렸을 때 교집합 생기니까 안 되겠지, 그지? 안 되겠지. 그럼 과연 어디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고 싶은 거야. 자,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보세요. 이 원에 외접하면서 이 원에 내접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이게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간 상황 아닐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최대한 안으로 들어간 상황. 그럼 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돌아다녀봐. 여기 만나면 안 되는데 여기 쫙 들어간 이 구간.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쏙 들어가 있는 여기 있지? 요게 아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가장 깊숙하게 들어간 부분일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심인 A, B는 자, 보세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 호를 따라서 원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A, B란 점의 중심은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요 호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인.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중심이 똑같은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 원의 일부분의 흔적을 이렇게 지나가겠죠. 요거보다 들어갈 수는 없다고.
최대한 밖으로 빠진 게 여기라고.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봐봐봐. 이 원이 실제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다니까 참 골 때린 거야, 그지? 이 원이 이 바깥쪽 영역하고 교집합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때? 이 원과 내접하면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게 경계가 되겠지, 그지? 그 내부에만 A, B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 원은 2,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원이었어? 3인원이었지. 그래서 그거다 반지름이 1만큼 줄어든. 왜? 내가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의 내부, 여기가 바로 A, B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근데 욕할 뻔했는데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죠. 이 핑크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른 거 빼고 저 원의 그림만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 야, 근데 이게 딱 보이면 참 좋은데. 야. 지금 이 핑크색 부분이 봐봐.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렸을 때 우리 왜 벤데그램 보면 이 B만 포함되는 그 부분이야, 사실은.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렸을 때 또 이 컴망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렸을 때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한 부분 있지? 여집합이라 해야 되냐? 그 부분이야, 그 부분 지금. 그래서 얘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갑시다. 이 도형은 0,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으로 만들어진 거라 0,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인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인 자, 요런 원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핑크 요거 얘 중심이 2,0이었어. 반지름 길이가 3이었고 1만큼 줄어든 거야. 그래서 2,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원 자, 2,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원인 자, 요 원에서 발생하는 자, 이 부분의 넓이다, 이 부분. 이거. 제가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까 왜 뭐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이런 활골 넓이 구하는 방법 사용했지? 그래서 이쪽 원의 넓이에서 요거 넓이 빼주면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저의 반지름이 2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거 오른쪽 원 왼쪽 원? 둘 다 2 아니에요? 그 둘 다 2지. 근데 어떻게 알아요? 봐봐. 지금 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거든? 근데 여기 떨어진 거리가 다 1이야. 떨어진 거리가 다 1이야. 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접하면서 이렇게 쭉 훑었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다 1이야, 1.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이었는데 1 추가됐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의 일부분인 거고. 그럼 거꾸로 얘는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었거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근데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내접해서 도니까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다 1이란 말이야, 1. 그러니까 여기도 반지름 길이가 2지. 반지름 길이가 2. 그래서 그 원으로 만들어진 영역이다. 자, 이게 아마 오늘 푼 문제 중에 제일 그죠? 뭐 이런 거? 자, 25-1번 문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게 참 어제 놀랍더라고. 25번에 1번을 풀어줘야겠다 싶어서 딱 풀어줬는데 어서 많이 본 문제라 작년 보인고 문제를 봤는데 뭐 스펄적으로 보인고 문제 이게 1 아니고 4인 걸로 똑같이 나왔어. 완전 다 똑같은데 25번에 1번에 오른쪽 반지름이 1이잖아? 반지름이 2인 걸로 그냥 100%. 그 밑에 있는 식도 똑같아. 다. 죄다. 원의 중심까지 똑같고. 똑같이 나왔더라고, 똑같이. 작년 보인 거에. 마지막 킬러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어. 그만큼 이거를 생각하기가 힘든 이유는 보통의 대부분 다 부등식 영역은 있잖아? 영역 내부에 점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얘는 점 2개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하고 차원이 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주제를 가지고 24-12, 25-12 다 비슷하게 생겼지? 여기 푸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식을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이 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3,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뭐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이런 그림이 그렇게 될 텐데 자, 3,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근데 점이 2개야.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점 2개. 너는 P라는 점인 P, R이고 나는 Q라는 점인 Q, S인데 그럼 이 영역에 포함된
두 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래요. 일반적인 문제하고 다른 점은 두 점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누구냐면 자, P 더하기 Q분의 R 더하기 S라고 하는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 그럼 보통 우리가 이걸 는 K라 두죠. 근데 그러기 전에 볼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그제? 자, 억지스러워 사실은 풀이가. 좀 봐봐.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2분의 R 더하기 S 그 다음에 2분의 P 플러스 Q 빼기 0 빼기 0을 적어주고 야, 뭐 그런 게 어딨어요 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우리가 분수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언제든지 기울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분수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우리가 언제든지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야, x 빼기 1분의 y 더하기 3의 최대 최소 구해라. 그거 는 k 해서 넘기고 나눠주면 y가 뭐 돼? k의 x 빼기 1의 마이너스 3 돼서 기울기가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분수꼴은 기본적으로 기울기의 형태들을 많이 띠게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기울기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한 건데 뭔 소리냐? 이게 사실은 더럽게 나오려면 한 도씩 계속 더럽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0,0하고 얘를 연결한 기울기지. 근데 2분의 P 플러스 Q하고 2분의 R 플러스 S는 두 점의 뭐야? 중점이지. 그래서 이 식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바로 뭐냐면 P란 점과 Q란 점에 중점이 있을 텐데 원점하고 그 중점을 연결한 선분 또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기울기가 가장 커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 기울기가 가장 작아질 것이냐 이렇게 설명되겠지? 여기서 이원에 그은 접선 이게 기울기가 가장 크지? 근데 여기 PQ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라는 표현 없거든? 그래서 P도 이 점이 되고 Q도 이 점이 돼서 그거에 대한 중점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거에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럼 또 여기서 이 원에 그은 가장 작은 접선 기울기죠. 요게 또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그냥 무난해. 야, 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야, 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하고 이 원의 중심인 3,4하고 디스턴스가 1이 돼 라고 해서 그 루트 절대값 씌우잖아? 그러니까 두 개 나오겠죠? 두 개 나오겠죠? 그게 바로 최대화, 최소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더럽게 나올 수 있느냐? 똑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 이건 좀 적어도 볼게 한번. 자, 똑같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2R 더하기 S 빼기 6 그 다음에 2P 플러스 Q 더하기 3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나왔어. 예를 들어. 그 이것도 분명히 중점 모시기로 해야 되는데 개수합이 얼마야? 3이지. 분모 문자 3으로 나눠. 그럼 얘는 3분의 2R 더하기 S 빼기 2 그 다음에 3분의 2P 더하기 Q 플러스 1 그래서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점의 2대1 내분점과 근데 어차피 내분점에도 어차피 같은 점 되면 똑같은 되는 건 똑같은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PQ의 2대1인지 1대2인지 그건 니네가 좀 보고 1대2겠구나 그래 오케이 자 1대2 내분점과 내분점과 몇 컴마면 마이너스 1,2를 연결한 기울기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더럽지 그제? 보인 거 마지막 킬러 문제로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것도 솔직히 외우지 않고 시험 딱 임하면 못 풀어. 강사 입장에서도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25번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이제 뭐 한두 개 남았을 거야. 30번에 1번 볼게. 마지막으로 30번에 1번 하지 뭐. 31번에 2번이나 이런 뭐 아까 설명했는데 충분히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0번에 1번을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거의 마지막 난이도라 보면 돼. 이 정도가. 물론 그냥 말도 안 되는 처음 보는 기상천외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유형 중에는 이 정도 문제가 이제 최고 난이도도 된다는 얘기고 자 30-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1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냐면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y 빼기 2를 곱한 놈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서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자 2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0 하여튼 이거 이 식의 최소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래. 이게 왜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되냐면 이거 전개하잖아? 치명적인 문제 생기는 게 x하고 y에 대한 곱이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x 더하기 y 빼기 1을 k라 하잖아? 적지 말고. 그러니까 직선의 어떤 절편 같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3에다가 뭐 이걸 k라 하잖아? 그럼 뭐 이것도 뭐 어떤 뭐 원의 반지름 뭐 이런 그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제?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만약에 2xy 말고 3xy 이런 게 있어. 망했어. 이런 도형은 우리가 몰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배운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 다루지도 않아. 그럼 K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절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지름도 아니고 이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혹시 기억나면 모르겠지만 센수학 문제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 가끔가다 보면은 자 x 빼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제곱 아까 했는데 이건 전개하면 x가 사라지지. 이건 그냥 무난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x하고 y가 난 곱이 이 문제에 남아있잖아? 그럼 폭망.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고등학교 과정대로. 그럼 그런 걸 피해야 돼.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을 할게. 결론은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스몰 x와 y에 관한 영역 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이 x하고 y에 관한 식의 최대체수를 구하는 건데 대상이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얘를 치환해서 해보려고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대문자 xy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a, b로 한 사람이 있는데 대문자 x 하면 헷갈리니까 내가 얘를 a라 치환을 하고 얘를 b라 치환해서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컨셉은 뭐다? 얘를 A축, B축에 놓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A축, B축에 놓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계산식은 상당히 간단해졌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K라 놓고 이제 A하고 B에 대한 부등식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문제에서 궁금한 게 최소값이니까 그럼 그 영역 중에 가장 원점에 가까운 건 누구냐? 요것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뭘 치환했니? x 더하기 y를 a라 치환을 했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를 몰아치는 b로 치환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얘를 어떻게? x는 y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때려 넣어야 a하고 b에 대한 부등식 영역을 구할 수 있어. 자취랑 약간 느낌 비슷한 건데. 그럼 내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잖아? 그럼 x가 b 빼기 a야. y 소거한 거야. 그러면 x 소거하려면 윗식에 2 곱하고 빼야 되거든? 그 y는 얼마가 되냐? 2a-b야. 엄청난 산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부등식 영역에 집어넣어 주면 자, x 대신에 투입. 그러면 b 빼기 a 더하기 2. 자, 여기는 x 대신에 여기는 x를 대입해 줬죠? 그래서 b 빼기 a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x하고 y 대신에 또 이렇게 집어넣잖아? 얘가 뭐가 되냐? 얘는 a 빼기 2가 돼요. a 빼기 2. 자, x 더하기 y가 우연찮게 여기 딱 a가 있네. 그죠? 휙 넣으면 a 빼기 2. 걔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a축, b축에 이 도형을 표시를 해주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a는 2라는 도형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이면서 자, a절편이 2고 b절편이 마이너스 2인 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부등식 영역이고 그래서 여기다 적당한 점을 대입해서 영역 표시를 해주면 그 영역은 바로 요 영역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 중에 가장 원점에 가까운 건 누구냐 이 얘기죠. 야, 이 도형 중에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은 누굴까? 여기겠지? 1, 마이너스 1. 기울기가 1인 경우는 직관적으로 가장 가까운 점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울기가 1이 아니면 안 되지만.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 집어넣어주면 정답은 2가 정답이 되겠죠. 생각해야 돼. X하고 Y에 대한 곱이 나오면 망해. 절대로 못해. 그래서 X하고 Y에 관한 식이 나오는 경우는 누구를 치환해야 될까? 오른쪽 문제 나중에 한번 집에서 풀어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치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